작년이 정말 저한테는 여러모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저런 불안감,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급함, 그리고 책임감, 처음으로 정말 거의 힘들다, 이러다가 번아웃이 오는 건가라는 거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말을 안 하는 게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초기 멤버들이 정말 그 일종의 뭐 우울증일 수도 있고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를 많이들 겪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겪고 또 회복하고 다시 겪고 뭐 이런 사이클을 봤는데, 특히 이제 힘들 때가 어떻게든 노력을 했는데 미래가 안 나아질 것 같을 때, 그때 꼭 우울증 거의 찾아오시고요. 또 하나가 회사에서도 정말 힘든데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내 편이 없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서 정말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실제로 이 펀드레이징 기간들이 길어지면서 마지막에는 펀드레이징 할 때 이제 런웨이가 뭐 거의 한두 달 남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이슈도 있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때는 약간 반자포자기였던 것 같아요. 이 가설이 옳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글로벌 컴퍼니를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정말 10개, 100개, 1000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일종의 플레이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네. 국가로서 그런 실행력이 있다라는 거를 꼭 세상에 좀 입증을 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생각의 존이고요. 현재 샌드버드 대표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벌랑 캐피탈이라고 해서 얼리 스테이지 이제 벤처 캐피탈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그 yes.io의 장주원 대표님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yes 이제 창업 그리고 또 펀드레이징 하는 여정에 대해서 한번 그 같이 함께 한 스토리들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yes.io라고 하는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장주원이고요. 저희 yes.io는 클라이언트랑 협업하는 프리랜서나 스튜디오나 에이전시들의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도와주는 B2B SaaS 솔루션입니다. 클라이언트랑 협업하는 프로세스가 프로젝트 의뢰받아서 미팅하고 제안 보내고 계약하고,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인보이스나 페이먼트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실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프로젝트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꼬리가 긴 아주 복잡한 프로세스를 기존에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툴들을 썼어야 됐고, 사람을 꼭 뽑아서 오퍼레이션을 돌렸어야 됐어요. 그거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좋게 해결하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사업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요새 많이 유명해졌죠. 그 윌리엄 깁슨 씨가 했던 말 중에서 미래는 이미 왔다. 다만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 전통 산업이나 기존의 사람들이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을 소프트웨어로 좀 자동화한다던가 생산성을 높여주는 쪽은 생각보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존재를 하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좀 재미난 그 시장 기회를 좀 포착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Hi, I'm Jiwon, co-founder and CEO of Editor. We build the future of knowledge. 이 예스를 먼저 착안하시기 전에 사실 다른 사업을 어떻게 보면 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업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것을 계기로 예스로 좀 이렇게 사업을 전환하게 되셨는지. 저희가 원래 이제 에디터라고 하는 위키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거를 한 2, 3년 정도 프로덕트를 운영을 하다가 한 2년 전 정도, 2021년도에 이 시장이 굉장히 포화되어 있고 경쟁이 어떻게 보면 빡빡하게 채워져 있었던 거죠. 뭐 B2C부터 SMB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션 같은 프로덕트가 이 시장을 장악을 했었고, 또 이제 미드마켓부터 엔터프라이즈까지는 구글 닥스나 MS 워드들이 거의 이제 노션에 준하는 기능들도 빌딩을 하면서 시장이 포화됐고, 이제 저희 같은 비슷한 류의 위키 프로덕트들이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될까? 유저들이 다른 가치들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걸 줄 수 있을까? 혹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차별화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그 위키 프로덕트를 어떻게 밸류 프로포션을 줬냐면 위키 for remote teams라고 해서 비동기 협업, 그리고 뭐 버전 컨트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많이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객들이 이제 저희 프로덕트를 조금씩 쓰는 걸 느꼈어요. 저희 원래 고객은 IT 팀들이었고 크로스 펑셔널하게 일을 하는 어떤 B2B 고객들이었는데, 갑자기 프리랜서들이랑 에이전시 오너들이 이제 저희 제품들을 갑자기 쓰는 걸 보고 저희가 이 고객들은 도대체 우리 프로덕트를 왜 쓸까? 한번 직접 만나보자. 그래서 물어보자 라고 했었고, 버즈워드처럼 기기 이코노미나 프리랜서 이코노미나 이런 것들은 많이 접했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시리어스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얘네 완전 나 같은 파운더들이네, 엔터프레니어들이네, 이런 감정들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회사 다니다가 친구들끼리 나와서 창업하고, 아니면 좋은 학교 나와서 또 창업하고, 이런 솔로프레니어나 아니면 소규모 스튜디오 에이전시들,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 유저들한테 계속해서 인터뷰를 했더니, 결국에는 이분들은 이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기존에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툴들을 썼었어요. 수많은 B2B SaaS 툴이나 프로덕티비티 툴이나 아니면 콜라보레이션 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똑같이 이제 창업을 해서 클라이언트들이랑 일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클라이언트들이랑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메일 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메신저 해야 되고 너무 레거시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면서 저희 같은 툴까지 넘어온 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 피벗이니까 굉장히 가볍게 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깊게 파보기도 했고 정말 많은 고객들을 실제로 만났는데 저희가 느꼈던 어떻게 보면 결론은 이 세상이 진짜 디센트럴라이즈 되고 있고 그 중에는 노동시장도 아주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성공적인 삶이나 커리어에 대한 가치관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프트이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뒤로 가면 이 사람들이 가장 활동적인 경제활동 인구가 될 텐데 이게 앞으로 캐즘이 아니라 구조적인 어떤 장기적인 변화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기업들이 점점 우리가 예전에는 탤런트를 소유했었고 풀타임 인플로이들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프로젝트 기반으로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프랙티스가 쌓였고 시장에서 이제 수요 공급이 같이 플렉서블한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일의 관점에서는 조직에서 100% 내부에 있었던 인원들과 내부 프로세스 혹은 내부 프로젝트만 했으면 됐던 사람들이 외부 주체들과 계약을 근거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B2B 사스나 엔터프라이즈를 대상으로 했었던 이런 툴들이 새로운 주체들을 위한 어떤 툴들로서 진화하겠다라고 느껴서 이제 예스라고 하는 제품까지 이어졌습니다. 좀 딴 얘기지만 그 고객들을 인터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한 몇 개 정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한 150팀 정도 50팀 했습니다. 정도. 제가 정말 많은 창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톡투 커스텀 많이 하셔야 된다. 근데 보면은 그 숫자가 점점 줄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은 뭐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만나시고 하시는데 그때 같이 실제로 제품이 좋아서 취직을 하신 분도 계시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Hi, I'm Tirthak Patel, a freelancer but now a customer success manager at Yes. So, you may be wondering about why I joined Yes. When I was using Yes for the first time as a customer, it made my workflow very smooth. I joined Yes not just to work and earn, but also to drive a greater impact in the freelancers world. 나는 그냥 잠 안 자도 되니까 시차도 있는데 6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국 시간에 맞추겠다. 제가 어떻게 보면 자고 있을 때 내가 커버해 줄게. 결국에는 고객들도 우리 회사에 그리고 우리 비전의 파트너들이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거구나 라는 것도 많이 얻게 됐고요. 팀에서도 그런 것들은 있었어요. 실제 고객들이 반응을 하고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 팀에 같이 오겠다고 하니까 완전 더 동기부여가 돼서 엄청 빠르게 이터레이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너무 바람직한 케이스죠. 제품을 쓰다가 사랑에 빠져서 그 회사에 일하고 싶어부터 해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제품 자체가 내부적으로 바이럴을 갖고 있잖아요. 그냥 협업을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를 초대를 하던 다른 팀원을 초대하던 자연스럽게 그 툴에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제품의 완성도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고객들이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객사에서도 바이럴 룹이 생기고 또 그 중에서 이 제품 너무 좋아서 나도 개선 아이디어가 있어 해서 같이 하고 싶어라고 해서 채용으로까지 좀 확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고객을 만나면서 핵심 고객의 페르소나가 바뀌었어요.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에는 좋다, 너네 거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쓰냐? 너가 생각했을 때 우리 거 언제 쓸 것 같아? 아니면 누가 진짜 잘 쓸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저는 꼭 한 3명 정도는 추천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꼭 저한테 추천해주는 분이 저기 우리 웹 에이전시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진짜 이런 페인을 느끼더라. 브랜딩 스튜디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 소개시켜줄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고객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순위를 바꿔서 프리랜서가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를 진지하게 하고 있고 회사의 규모로 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들여보내서 온보딩을 직접 시켜봤더니 와 너네 미쳤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많이 느끼고 이 페인이 어떤 고객들한테 더 크리티컬한가를 그래서 알게 됐고 그분들을 더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 킬러 피처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작년에 펀드레이징까지 갈 수 있었던 키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 톡투 커스텀의 정석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제를 찾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제품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문제랑 사랑에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다 보면 그에 맞는 제품이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데 그 고객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 솔루션이 고객에 맞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 나가는 과정을 되게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사실 YC에서 되게 강조하거든요. 고객이나 프로스펙트 이렇게 영업을 할 때 그럼 이거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또 두세 명 소개해 줄 수 있어? 근데 이 질문이 되게 효율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질 않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정석대로 잘 실행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대표님과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은 게
그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입니다. 제가 이제 샌드버드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아는 선배를 통해서 김동신 선배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연결해달라고 해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찾아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거는 기억이 나요. 저도 그때 워낙 초보 창업가였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뭐라도 얘기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거에 가까웠어서 그냥 되게 나이스하게 저를 대해주셨던 기억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적인 고민들을 하던 찰나에 뭐 플립이나 아니면은 진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때 다시 대표님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의 인연을 처음 맺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또 처음에 저희 플립까지도 도와주시면서 또 투자자로 조인을 하셨는지. 결국 임프레시브한 게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일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